올해 72. 김현수 회장은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미해진 눈빛, 손끝까지 스며든 세월의 흔적. 그날 아침 그는 고가의 정장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가 입으시던 낡은 회색 외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눈빛을 좀 봐야겠지.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자신이 쌓아올린 벽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렸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외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우리 회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식당? 네. 비정규직이에요. 이름은 이수진이고요. 32이에요. 김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실 거 알아요. 하지만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수진 씨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전화를 끊고 김현수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 식당 직원,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만나봐야겠어. 단 회장으로가 아니라. 이틀 후 김현수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낡은 종이컵 하나. 거울을 봤더니 정말 노숙자 같았습니다. 식당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앞치마. 분주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수진이었습니다. 김현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만.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쟁반을 들고 나오다 그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놀란 듯 하더니 쟁반을 안에 두고 다가왔습니다. 저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냥 춥고 배가 고파서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김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깊었습니다. 짠맛보다 먼저 따뜻함이 가슴까지 내려왔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이수진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수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손님을 맞는 태도, 웃는 모습, 일하는 손길.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국밥을 다 먹을 무렵 이수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종이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밖에 나가시면 추우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 보기 드문데.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예전에 어려운 시절 있으셨대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잊지 않는 방법은 아버지처럼 사는 거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리차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이수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뜻했습니다. 손에 쥔 보리차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수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식당에서 받은 종이컵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식은 보리차였지만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호가 이런 아이를 좋아했구나.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이 하늘을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요. 바람이 외투 자락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왠지 포근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회장으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다음 날 아침 김현수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개점 시간 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네, 어제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인데 그래도 들어오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김현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손님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채소를 다듬는 손, 국물을 저어보는 모습, 간을 맞추며 맛을 보는 표정. 모든 게 정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일하는구나. 얼마 후 이수진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김현수는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알아야겠어.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요. 물 좀요. 네, 금방요. 이수진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불친절했습니다. 빨리 좀 해요. 바쁘다고.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김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개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수진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현수는 조용히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수진 씨, 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웃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현수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첩과 펜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수진, 32, 식당 비정규직, 성실하고 따뜻하고 정성스럽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분처럼 살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다. 펜을 내려놓고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확인해 볼게. 이 아이가 정말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외투가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현수는 다시 그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낡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며칠 묵은 수염까지 길렀습니다. 누가 봐도 거리를 떠도는 노인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손님을 맞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여기 밥이 맛있어서요. 앉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국밥이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더니 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드세요. 김현수는 숟가락을 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하느라 갈라진 손끝, 빨갛게 튼 손등. 그 손이 국밥 그릇을 내밀 때 왠지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 씨 이름이 수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손님들이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김현수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이수진은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김현수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그냥 여기저기요. 가족은요? 김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 봤어요. 왜요? 바쁘니까요. 저도 바빴고 아들도 바빴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일하느라 바빴고 저도 철이 없어서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 말에 김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려고 해요. 그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니까요.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그날 오후 김현수는 식당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이수진이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그냥 좀 쉬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김현수는 그 커피를 받아들고 따뜻함이 손에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그냥 어디든요. 그럼 우리 식당 뒤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거기 난로도 있고 담요도 있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거기서 주무세요. 김현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안 괜찮아요. 오늘 밤 영하로 떨어진대요. 제발 거기서 주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날 밤 김현수는 식당 뒤 작은 창고에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고 난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준호와 결혼해도 될까?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면 그녀의 이 따뜻한 마음이 변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까? 그때 창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뜨거운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추우실까봐. 고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렇게 길에서 주무신 적 있으셨대요. 사업 실패하고 집도 잃고 그때 누군가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간 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사람이구나.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변할까? 다음 날 아침 김현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이수진이 이미 식당 문을 열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김현수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편하게 잤습니다. 다행이다. 아침 드시고 가세요. 그녀는 다시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현수는 숟가락을 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혹시 어젯밤 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수진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김현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미지근하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이수진은 황급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계속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일도 제대로 못해. 김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수진은 새 국을 가져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김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은 테이블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늘 이래요. 늘 저런 손님들이 있나요?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손님이니까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왜 이렇게까지 일하세요? 다른 곳도 많잖아요. 할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비정규직이에요. 다른 곳 가면 더 힘들어요. 여기라도 있어야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김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회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 사람의 고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수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수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거친 손, 지친 얼굴, 그래도 웃으려는 모습.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그는 김현수를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노숙자들도 참 많아졌네요. 김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불평만 많고 참 답답해요. 김현수는 그제야 그를 알아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화를 냈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당신 아까 그 식당에 계셨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 직원이 참 일을 못하더라고요. 김현수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뭐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저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봤습니다. 그 남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당신이 뭘 알아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김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김현수는 다시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이수진은 창고 문 앞에 보온병과 담요를 놔두고 갔습니다. 쪽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추우니까 따뜻하게 주무세요. 마이너스 수진. 김현수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체를 밝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 그날 밤 그는 아무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김현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현수입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비서실장이 직접 와주세요. 조용히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뒤 비서실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김현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김현수는 비서실장에게 이수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이수진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급여는 2배로 올려주고 복지도 최상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관여한 건 절대 밝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김현수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수진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대요. 급여도 올랐고요. 김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진 씨. 너무 기뻐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현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점심 이수진은 김현수에게 특별히 푸짐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정말 감사해서요.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수진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이요? 글쎄요, 일단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작은 식당이라도요. 좋은 꿈이네요. 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김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요? 네.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착하고 저를 잘 대해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 아들이더라고요. 김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아들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티를 안 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그게 좋았어요. 김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괜찮다. 근데 준호야, 수진 씨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 수진 씨요? 너 그 아이 정말 좋아하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수진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래, 알겠다. 아버지, 혹시 수진 씨 만나보셨어요? 아니, 아직은 아니다. 근데 곧 만날 것 같구나. 그럼 좋겠어요. 아버지가 수진 씨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김현수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날 밤 김현수는 다시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보온병과 담요를 놔두고 갔습니다. 쪽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 할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마이너스 수진. 김현수는 그 쪽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진심을 주셔서. 그는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갈등은 사라지고 확신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현수는 마지막으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외투가 아닌 단정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이수진이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현수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좀 다르신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특별한 날이요? 김현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노숙자가 아닙니다. 이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럼 저는 김현수입니다. 김현수 회장. 이수진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럼 준호 씨 아버지. 네, 맞습니다. 이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현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었습니다. 회장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했어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받았습니다. 김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진짜 사람입니다. 돈도 지위도 보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회장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김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김현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식당 앞 공원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이수진은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수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아빠가 수진 씨를 만났다. 네. 언제요? 지난 일주일 동안 노숙자로 변장해서.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그리고 알았다. 수진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준호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회장님께 실망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깨우쳐줬습니다. 깨우쳐줬다고요? 네.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이 보여줬습니다. 김현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수진 씨, 결혼하세요. 아빠가 축복합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이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현수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진심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회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김현수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오, 수진. 결혼식 끝났니? 네. 잠깐 아버님 찾으러 나왔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정말 놀랐어요. 화도 났고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해요. 아버님도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준호 씨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를 보고 안심했다. 너는 진짜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요? 그래. 돈도 지위도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보기 어렵지.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마음이 재산이다라고. 훌륭한 분이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김현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수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밤 김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김현수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식당 문을 열자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주겠니? 물론이죠.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현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맛있구나. 감사해요, 아버님. 수진아, 이 식당 계속할 거니? 네, 당분간은요. 나중에는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아버님,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김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 하지만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네, 고마워요. 그날 저녁 김현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처럼, 준호처럼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현수 씨.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김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지위도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